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인생만사 새옹지마라고 하는 새옹지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괜찮네. 그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번뇌의 원인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 주변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머리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집착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다 돌아가요.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도 다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공부 분야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끼죠.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냐, 그건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긍정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덮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집착이 있는 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 나 지금 긍정적인 생각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불안한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집착까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새롭게 천천히 들여다보시고 새롭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똑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사학자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내가 지금 가진 게 이것밖에 없네 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삶 속에서 경험한 새옹지마의 경험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가끔 댓글에 보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프로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특정한 커리어나 프로필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제가 특정한 직업이 없이 이렇게 살아온 것은 저의 성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요. 만일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무엇이라도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됐던 거예요. 제가 남들처럼 사회에 적응해서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쓰임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새롭게 쓰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면 원래부터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원래부터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은 굳이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같이 뭔가 하고 싶은데 발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살지 않고 능력이 없고 이래서 특정한 직업이 없이 살아온 것은 분명히 내 인생의 어떤 실패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나가서 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던 거예요. 밤마다 열심히 글을 쓰면서 나의 삶을 성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시간들을 꽤 살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들,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어 드릴 수도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판단하기가 힘든 거죠. 이것은 저의 얘기였는데요. 여러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태어난 곳이 경기도 고양시인데요. 옛날에는 고양군이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 저희가 어떤 과수원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과수원 관리도 해주면서 옆에 있는 땅에 농사도 짓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거의 쫓겨나듯이 조그만 용달 트럭에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그렇게 이사를 간 거예요.
30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쫓겨난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사 와서 살게 되면서 나름대로 또 정착을 하고 여기서 또 결혼 상대자도 만나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남편과 만난 게 나름대로 인연이니까 만났겠죠. 그런데 만일 제가 초등학교 때 이사를 안 왔으면 여기서 만날 일이 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도 생각하고 보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의 일인데요. 남편이 당시에 남자친구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한쪽 팔이 부러졌어요. 그때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오른쪽 팔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왼손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화나는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되게 평화롭게 왼손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험에 나름대로 잘 됐었고요. 그때 팔을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하면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수술 마치고 나오면 마취가 깨면서 막 몽롱한 기분이 들잖아요.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대요. 사람이 그런 상황을 겪고 나더니 뭔가 착해진 눈빛이 되더니 그 병원 안에서 저한테 결혼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팔을 다쳤던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자기만의 깨달음이 왔던 거죠. 또 일상 속의 작은 일에 대해서도 새옹지마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 내가 감기에 걸려서 알아누웠다면 평소에는 열심히 일하느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감기에 걸리면 자동으로 멍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뭔가 나의 삶에 대해서 성찰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대 때 대학교 다니면서 과외를 많이 했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많이 가르쳤는데요. 가끔은 도시의 외곽 지역까지 가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약간 시골 같은 풍경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 들어가야지 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멀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내 시간을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시골길을 걸어가면서 평화로운 느낌이 들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 시간을 나름대로 즐겼던 거예요. 어느 날은 가다 보니까 개구리가 계속 폴짝폴짝 뛰고 있어서 보니까 여기 공사하려고 막아놓은 망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을 이렇게 들추니까 거기를 쏙 통과하더라고요.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개구리를 도와줬다든지 이런 기억들이 아주 좋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물건을 다 부수잖아요. 아빠 시계도 부숴놓고 엄마 액세서리도 다 끊어놓고 제가 소중히 하는 책에 낙서를 한다든지 표지를 뜯어버린다든지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포기를 했어요. 어떤 물건을 사서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해야지. 이제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이거 소모품이야. 언젠가는 부서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아이들이 물건을 잘 부숴주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 소중히 하고 아끼고 이런 집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속 썩이는 일을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의 경우에도 살아오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는데요. 그게 저 사람이 훌륭하고 잘해줘서 깨달은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고 속 썩이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깨달은 거예요. 남편이 정신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 속을 썩일 때도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의존하고 살 것이 아니고 내 나름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더 굳히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봤던 그런 해피엔딩이 아닌 거죠. 왕자님이랑 공주님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 삶은 아주 스펙터클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얽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저의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수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저의 경우는 친정 엄마가 좀 힘들게 사시는데요. 나쁘게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잘 살아서 재산을 받기도 하는데 나는 오히려 엄마를 계속 돌봐줘야 되는 처지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돌려서 생각하면 내가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나쁜 점만 볼 것이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감사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장 선생님이 말을 오래 하시는데 학생들은 그거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어떤 강의나 강연이든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주 뻔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얘기를 듣고 찰떡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 사람 위선자야. 자기도 실천하지 못하는 거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저기 강연자가 AI 로봇가 말하고 있든지 허수아비가 말하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면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계속 실망에 빠져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것을 보고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리로만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저거 억지 긍정을 하라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을 해보시면 다르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은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제로 조금씩 해보시면 그게 달라져요. 내가 약속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를 다 했는데 상대방이 급한 사정이 있다고 만일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나로서는 막 화가 나잖아요. 나 예쁘게 화장했으니까 셀카 좀 찍어볼까? 밖에 나가서 어디 맛있는 것 좀 먹어볼까? 하고 혼자 가서 먹을 수도 있겠죠. 주말에 캠핑을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 가게 됐어요. 그럼 이참에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일 해볼까? 영화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나름대로 집에서도 할 일을 하면 되겠죠. 제가 삶의 경험이 다양하지 못해서 다양한 예를 못 들어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던 방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나도 따라서 같이 흘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뵐게요.